네,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이제 밤 사이에 나스닥 지수를 확인하고 굉장히 오늘 우리 증시가 그래도 어제의 음봉을 좀 메꿀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의 하락 5일간의 하락으로 시장을 압박을 했던 거, 압박하면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원위치만 찾아가면은 증시는 탄력을 좀 더 강하게 받아서 치고 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처음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겨우 이제 오늘 흐름은 이제 전일의 하락 폭을 덮어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장 자체는 굉장히 더 센 탄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일간 이렇게 내려온 상태라면 시장은 사실 5일간 많이 떨어졌어야 사실 일반적인 건데 반대로 5일 동안 서서히 상승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얘가 올라가는 것을 배제한다, 얘가 내려갔던 것을 배제를 한다면 증시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겠죠. 탄력을 얘를 뺐다면 지수 자체에서.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10조 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얘만 원위치 되면은 700포인트는 거뜬하게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밤까지도 뉴스를 도배했던, 어제 뭐 9시 뉴스날 완전히 도배해버렸던, 오늘 아침 신문에도 완전히 도배해버렸던 이제 수소차, 수소경제, 문 대통령이 어제 완전히 수소차 쪽에 집중적으로 뭐라고 했죠? 그 수소차 홍보대사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수급을 더 과열을 붙이는 그런 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만 되면은 다 수소차라고 지금 여겨지는 구간까지 와버렸어요. 이럴 때 예를 들어 대선 시즌에도 너도 나도 누구 관련주다, 너도 나도 관련주다, 정말 관련이 영 아닌 것도 포함해서 모두 다 얘 관련주다, 이 사람 관련주다, 이렇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일단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시작된 고점 징후가, 단기 고점이 보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지금 너무나 이 대통령의 입김 때문에 더욱더 징조가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뭐 오늘까지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오늘 뭐 성창 오토텍 때문에 월요일에도 분명히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또 움직일 겁니다만 폭탄을 쥐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 올리는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서서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면서 공매도를 상환하는 모습,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시장을 출발시키기 직전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여기서 완전히 꼬여버리지 않게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출발 단계에 있는 모습과 유사한 가야 될 종목들 아직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집중 공략을 하시면 여유 있게 조금 편안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때가 쭉 앞으로 있을 겁니다. 1월 뭐 구정 전까지라도 충분히 1분기 때는 보통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게 가능한 시장이고요. 시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일단 뭐 변동성 지수를 먼저 보자면, 변동성 지수는 공포 지수라고 했죠. 공포 지수가 지금 연중 최저치까지 연중이래. 뭐 10월 이후 급등 이후에 변동성 생긴 이후에 최저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480 이평선 라인까지도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공포감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 밑에서 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포감이 소멸됐어요. 공포감이 소멸됐는데 개인들은 쉽게 매수하지 못합니다. 개인들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2100억을 사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코스닥도 오늘 350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IT 쪽에 집중되어 있는 코스피를 개인들이 편안하게 지금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IT가 너무
인식이 강해버려서 불안하다는 인식이 너무 생겨버려서 이미 그렇게 세뇌를 받은 겁니다. IT가 지금 2년 3개월 만에 최저 뭐 흐름이 다 꺾였다. 수출 뭐 최저다. 수출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거를 바닥에서 알게 세뇌가 당해서 이제 더 이상 반도체주 코스피 반도체주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바이오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바이오 실적 우려감, 뭐 실적 발표 앞두고 하락한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뭐 그때 회계 문제도 계속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바이오는 개인들이 떼어놓기 시작했고 그 바이오에서 개인들이 떼어져 나가는 순간 바이오 장세가 나오면 시장은 7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712포인트 이상으로 750포인트, 800포인트 이렇게 달려 나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는 안 될지언정 적어도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저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달리러 좀만 있으면은 또다시 뭐 신고가 돌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소수 의견 중에 소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올라올 때 이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불안감보다는 더 갈 수 있는 입장으로 한참 더 날아갈 수 있는 입장으로 봤고요. 충분히 떨어질 만큼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가는 과정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10년 동안 올라갔고 10년 동안 가는 과정 안에 조정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충분히 예전에 720 라인에서 조정받았던 만큼 지금도 960에서 아니야 720이요. 720에서 조정받은 만큼 720에서 조정받은 만큼 3년 평균선에서 조정받은 겁니다. 거기까지 밀린 겁니다. 이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2016년 2월 달에 3년 평균선까지 내려왔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그 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미중무역 전쟁 및 뭐 금리 문제 등등 해가지고 브렉시트도 있었고 그쵸?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위협적으로 보인 거지 실질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추세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세 하락장은 아직 그렇게까지 판단할 만한 것은 아니고 다시 올라와서 골디락스 장세가 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장세가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10월달에 이 구간에서 이 글로벌 증시 빠지는 구간에서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 이겨내고 심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해서 이 구간 이게 살아나는 구간이 짧으면 한 달 평균적으로 두세 달 길면 3에서 6개월 정도는 이게 심리를 회복하고 내 계좌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돌려보셔도 관계없습니다. 항상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10월달 그 이후로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만 3개월은 안 됐지만 충분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종목은 많이 생겼을 것이고 또 강한 섹터가 이렇게 생겨나가면서 시장에 활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활기를 주는 섹터가 지금 뿐만이 아니죠. 작년에는 대북주가 있었고 그 재작년에는 대선주가 있었고 진짜는 대선주고 사실은 그 전에는 바이오주들이 있었고 화장품주가 있었고 그렇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계속 생깁니다. 전기차 2차 전지도 있었다. 그렇죠? 중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심리도 생각해서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역으로 꼬여버리기가 쉬워요. 역으로 꼬여버리기가. 지금 하나씩 풀어가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가 나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올킬로 그냥 싹 다 그냥 밀어버리면 반대로 밀어서 다시 사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사버려서 그게 사실 꼬여버리면 그리고 내가 밀어버려서 팔아버렸던 게 갑자기 다음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 심리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멘탈은 박살이 납니다. 그거 굳이 박살낼 필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멘탈을 지키자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결되면 충분히 그 자금 돌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계속 전 강조하지만 한 달짜리 수익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좌를 장기적으로 컨트롤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좌를 10년 뒤까지 난 이 주식 계좌로서 천천히 만들어 가겠다. 천천히 내 자산을 불려가겠다. 그러나 어떤 구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모의투자 수익률 게임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끌어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때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내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시작해서 어느새 완전히 싹 다 바뀌어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제가 그거를 계속 컨트롤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침착하시고 지금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 시장 이제 구름대 61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때 말씀드렸죠.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요때도 한 말씀드렸고 1월 4일에 시장이 먼저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 60일 올라왔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확실히 바뀐 건 1월 4일이고 1월 4일에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완전히 시장은 전환점을 찍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구름대 라인까지 올라와서 요거 건너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출발 안 했어요. 710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먹을 게 더 많다. 앞으로 이제 출발 단계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어쨌든 수급 지금 개인들이 쉽게 매매하지 못하는, 매수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확인하자면 자, 뭐 대북주 아직 안 끝났고요. 대북주는 뭐 다들 갖고 계실 거고 또 저도 갖고 있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런 것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거 다 출발합니다. 수소차 섹터도 보면은 대장이었던 거 아닌 것들 것까지도 오늘도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래요. 대북주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갑자기 얘가 갈까 하던 것도 갑니다. 시기가 되면은. 왜냐면은 그게 매집이 풀리지 않았으면 어쨌든 그 세력이 승부를 봐야 돼. 승부처가 나와요. 돈이 마련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승부처에서 승부를 내려가요. 왜? 팔지 않았는데 걔네들이 그걸 그대로 죽이겠어.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든 엮어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그 시기가 오늘이 아닐 뿐, 내일이 아닐 뿐, 어제가 아니었을 뿐, 이런 거지. 준비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오늘같이 한 방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 올라오는 것들이 매일 생겨가는 거예요. 세원같이 가만히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그냥 오늘 날 잡으면 튀어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TBC 같이 갑자기 정치 테마로, 평소에는 정치 테마 좀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 가만히 있다가 튀어버리는 겁니다. 거래를 갖고 준비되면 튀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거고, 코스닥이 이제 돌파해서 전환되기 시작하면,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아직 전환은 되지 않았어요.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도 떨어질 건 떨어집니다. 왜? 올라갈 가치가 없는 것들은 떨어져요. 예를 들어 비트로시스 같은 거 어제 뭐 단기적으로 축축 올라왔지만 불안감 요소가 크게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거는 위험 요소가 극대화된 것만 제외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텔루스 대국민 문자주 등극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어제 이거 잠깐 말씀드렸을 건데, 하여튼 이거 대국민 문자주 등극하는 순간 바로 떨어질 위협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15%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만 제외하면은 시장은 그 종목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 가야 할 길 중에서, 가야 할 길이 먼 종목 중에서 주포들이 한번 해줄 만한 것들, 매집이 완료됐던 것들, 그리고 혹은 주포들이, 세력들이 물려있던 것들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안정적인 실적 구조, 재무 구조를 갖춘 것들, 유보율이 높다거나 부채 비율이 적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앞으로 어떤 세력들이 붙이기 좋은 재료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살려 나갈 겁니다. 하나씩 풀어가고, 점점 알게 모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알게 모르게 뭔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쌓인 대로 따라주시면은, 결국에는 저는 장기 레이스에선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기 레이스에서는 2015년, 2017년, 2011년, 13년, 2009년 뭐 등등 해가지고 장기 레이스에서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전체적인 그 물결 흐름에 맞춰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 뭐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의 음봉을 덮어냈다는 게 참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공매도를 좀 상환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예, 앞으로 좀 더 끌고 올라오고 외인 비중이 31%대 다시 돌파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소차는 뭐 하루 이틀 뭐 대통령 또 뉴스 나오겠죠. 오늘도 뉴스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수소 경제에 대한 거 계속 뉴스 나올 거고, 이게 2025년, 2030년 이때 로드맵이 좀 길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한참 동안에 또 횡보 기간, 횡보 하락 기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 하락 기간 이후에 또 한 번 또 움직일 겁니다. 뭐 그때도 또다시 이건 이제 하나의 큰 테마가 되어버릴 거예요. 경제 어떤 크나큰 화장품 섹터 같은 느낌의 이제 어떤 섹터가 생겨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굵직한 섹터. 2025년, 2030년대까지. 그러니까 요것들도 나중에 잘 타이밍 보면은 또다시 큰 장이 열릴 것이고,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제가 같이 끌고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테마도 또 생겨요. 이렇게 또 얼마 전에 또 게임이 또 흥했잖아요. 다음 테마는 또 생깁니다. 대선 한두 달 전만 해도 또 대선 시즌이었, 대선주들이 초기 모습을 보였죠. 그럼 또 돌아가면 또 다른 게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내 계좌가 정돈이 됐냐 안 됐냐예요. 그때 내 계좌가 10월 폭락장 이후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냐 안 됐냐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기가 됐을 때 거기에 맞는 테마주에서 이렇게 강하게 타면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뇌동매매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계좌잖아요. 내 계좌. 그쵸? 그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서 범위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매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그쵸?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하나씩 떨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10월 폭락 이후에 기다려 볼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거 끼워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더 많아질 거고요. 3월 정도 되면은 완전히 거의 뭐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1분기 정도, 1월 달에는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더 많이 활발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관심주는 다시 한번 대북주에서 광물 자원이나 도로, 그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아스팔트 쪽, 그쪽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비료 쪽은 언제나 틈틈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토목 쪽입니다. 대북주 중에 이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뭔가를 시작할 때 건설 토목이 빠질 수가 없어요. 도로 다 건설 토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건설 토목 기업이 기대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뭐 비료도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바이오예요. 왜? 어차피 한 국가의 기간 산업을 다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산업들 전체다가 대북 섹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 그래서 어떤 이제 제약 쪽을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바이오 쪽에서 더 사실은 강력한 테마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거는 또 이제 그것만 별도로 볼 수 없는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아마 그게 붙으면은 대북 쪽으로 의료 지원으로 또 크게 제약 약 지원으로 움직일 것이고, 일단 그거에 앞서서 그것보다 일단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은 건설과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사실 나중에는 뭐 자동차나 뭐 이런 모든 산업이 다 엮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산업이 발전할 때 그 흐름을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거의 한 국가가 거의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연관돼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먹을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그쵸? 굴곡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정말 좋은 자산 증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뭐 잠깐 힘들다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정말 큰 장을 만나기도 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지 우려감이 더 크진 않아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려감 있는 장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는 10월 폭락장과 절반 수준 이상의 어느 약한 폭락장은 충분히 다 피해 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주말 편히 잘 보내시고 1월 20일, 21일인가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